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장 브리핑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연속되는 상승을 잠시 멈추고 오늘까지 이거래일 연속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0.47% 하락하면서 2,36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반면 0.29% 정도 상승해주면서 711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개인과 외국인이 둘이 손발이 맞는 날이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1,490억 원어치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731억 원어치 순매수해준 반면 기관이 큰 폭으로 팔아내면서 지수 자체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기관 2,166억 원어치 순매도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했습니다만 개인과 외국인의 힘이 조금 더 셌습니다. 개인은 245억 원어치, 외국인은 102억 원어치 순매수가 들어와준 반면 기관은 또 여기서도 228억 원어치 홀로 순매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저 현상과 더불어서 설 연휴까지 앞두다 보니 이 단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여행 항공주가 오늘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친구들 먼저 살펴보면 제주항공 4% 정도 띄워주는 모습이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5.12% 정도 상승하면서 15,400원 선에 진에어도 3% 이상 상승해주면서 이 대형 항공주들뿐만 아니라 LCC 관련주들까지 흐름이 좋았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시장의 가장 핫한 테마라고 하면 AI일 텐데요. 이 KT가 초대형 AI 서비스죠. 믿음을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장부터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엮인 종목들은 상한가로도 직행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AI 테마 전체적으로도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눈에 띄는 쪽을 좀 살펴보자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같이 엮이면서 큰 시세를 냈었죠. 오늘 SPG도 3.45%, 로봇지수도 5.58%, 로봇스타도 관련돼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종목들까지 오늘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점까지 이슈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까지 만나봤는데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강의와 더불어서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반장님이 저와 함께 공부를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승훈 반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와는 또 오늘 처음 뵙고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어떤 선생님 스타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반장님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글쎄요, 스타일을 잘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아니 그래도 왜 호랑이 선생님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반장님은 어떤 스타일이실까요? 저는 뭐 투머치 자상한 선생일 겁니다, 아마.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지 살짝 주제 먼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 매매자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주식을 하실 때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시는데 대부분 원금 잃은 걸 회복하려고 애를 쓰다가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강의가 끝난 뒤에는 우리 반장님과 함께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투머치 자상한 오늘 반장님과 함께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실시간 채팅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장님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 이전에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리뷰를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을 살짝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반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틀 전에 시장이 고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전부 차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인버스 단기 단타를 설날 떡값 벌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저가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그동안 11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했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단기 조정에 대한 인버스로서의 단타 이렇게 지금 진행된 상태고요. 이제 명절 이후에 시장은 아마 급격한 하락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 내내 저희 노란 톡방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반장님, 저 지금 공부할 준비 다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기까지 오래 걸리는군요. 언제 해야 제가 되나, 많이 열심히. 길었습니다. 네. 언제 해야 되나? 예. 시간제는 부족한 사람이라. 네,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금융상품에서 투자를 할까요? 라고 만약에 여쭤본다면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보시면 꾸준한 수익을 누적하면서 자산을 불리려고가 제일 먼저일 거예요. 원래 출발은 그거였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원칙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해서 망한 계좌를 복구하려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뭐냐면 팔랑귀가 많아요. 남이 좋다면 따라하는 거고요. 남의 말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식으로 돈을 벌었대, 잘한대, 그러면 따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계좌를 본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내 책임하에 공부를 먼저 하신 뒤에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제가 종목 상담 전화번호를 받아보면은 누가 사라 그랬다,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했다, 뭐 뉴스가 어떻다더라, 뭐 유튜브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세요. 근데 본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왜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본인 자금 투자하셔야 되는데 일단 물리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리고 나서. 사기 전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발 원금만 회복되면 시장을 떠나려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투자 전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물린 다음에 울면서 공부를 나중에 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돈 잃고 나서 어려움에 처하려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잃지 않으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매매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먼저 꾸준한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이기는 매매는 뭐냐, 손실 안 나는 매매는 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는 수익을 꾸준하게 누적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손실이 계속 누적되다가 한 방에 대박을 누리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하고 대박이나 한 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아마 우리 앵커님하고 처음 만난 사이는 원래 뭐 하는 거냐면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다. 좀 이따 가위바위보 할 건데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가치 투자를 홀딩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슈퍼게임이 수백억 수천억을 버신 분들은 다 이쪽이에요. 단타 쳐서 부자 된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단타해가지고는 수십억 정도 벌고 뭐 많이 벌어야 100억 정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을 벌기는 불가능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 있는 데이 트레이딩.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데이 트레이딩이 우리 개인 매매자 성향에는 맞아요. 오래 버티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절반 정도 한다면 가치 투자로 우리가 끌고 가는 매매를 물려서 끌고 가는 거 말고 진입해서 수익으로 끌고 가는 매매를 절반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사실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몇 년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100년 살 수 있으면 잘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많이 벌 수 있다면 내 삶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매매 공부에 올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소중한 일들이 많아요. 가족과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일도 있어야 되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공부를 다 하냐는 거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결국 이 파동의 일부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난 끝에서 끝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먹은 게 너무 억울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점 잡아서 고점까지 먹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지 그걸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사기꾼일 겁니다. 예. 다음, 전부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방송국까지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놓쳤던 아파트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살려고 했다가 놓치고 샀다가 빨리 팔고 나서 올라간 게 아마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려고 마음먹었거나 샀다가 놓쳤던 것들 기회들 많아요. 내가 팔고 항상 더 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자.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좀 이익을 크게 내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좀 말을 안 듣네요. 예, 자. 다음 페이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처음 뵀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룰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께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죠? 네.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에 배팅을 해서 이기면은 이익금의 20%가 붙는 거고요. 내가 지게 되면은 손실이 20%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복리입니다. 복리로 올라가고 복리로 내려갑니다. 그럼 제가 딱 세 판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가위바위보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이겼어요. 자, 한 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가위바위보. 오! 한번 더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쉬운 것 같은데? 자, 가위바위보. 다 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하고 내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에헴, 네. 제가 이런 거에 강하군요. 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3번 연속해서 이기시게 되면 첫 번째가 1억 2천, 두 번째가 두 번, 자, 어디 갔죠? 네.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억 4천, 세 번째가 1억 7천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을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 앵커님께서는 얼마의 수익을 내셨냐면 1억 원 원금 가지고 7,280만 원, 와. 72%를 수익을 냅니다. 생각만 해도 자, 기분 좋네요. 여러분 근데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연속해서 승률이 좋을 때 벌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첫 번째 1억이 8천이 되죠. 두 번째 얼마 되면 6,400이 됩니다. 세 번째 얼마 되냐면 5,122입니다. 그러면 제 손실은 원금 대비 반토막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좋은 사례는 아닌 거예요. 연속해서 이기거나 연속해서 질 확률은 별로 없어요. 저분이 워낙 강한 표현을 잘하셨고 제가 워낙 못한 거예요. 자, 보통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걸 매매 배팅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또 어떨 때 이겼다 졌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4번, 5번 혹은 한 10번 정도의 매매를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벌어도 1, 20%, 20,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깨져서 결국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 걸 보셨으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보셔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수익이 날 때와 손실이 날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손실을 볼 때는 한 5, 6% 정도 마이너스 전에서 내가 멈춰야 되는 것이고 기대 수익이 10%, 20% 정도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라면 안정적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매매를 하게 되냐면 제가 지금 3번 연속 져서 어떻게 됐죠? 반토막 났잖아요. 보시면 손실 보면 마이너스 50에서 100%를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벌으면 2배,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 베팅하냐면 보통 여기 베팅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이해하실까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그 배수 게임이 굉장히 위험한 것들 상품들 있잖아요. 특히나 종목을 할 때 우리가 소위 초우량주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너무 비싸게 사지만 않다면. 근데 중소형 종목이나 테마주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게 되면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종목을 비싼 종목들 위주로 우량 종목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장이 크게 오를 때 많이 벌기를 바라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 여기에 큰 부자 말고 우리는 알부자가 되는 차티스트의 매매법을 저는 여러분들께 권장시키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성장 가치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장 가치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고 지금도 좋지만 더 성장할 거야. 그런데 그 값어치도 내재되어 있어라고 하는 종목 위주로 거래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조금 가격이 안 맞아서 잠시 물려있는다 하더라도 얘가 시장이 턴하면서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르려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 업황, 산업의 흐름, 성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 당신이 말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뭐 사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아마 종목을 물어보시거나 섹터를 물어보실 거고 두 번째 근데 사실 종목과 섹터를 몰라서 못 사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중에서 우리나라 종목 중에 자동차 중에 제일 대형주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물으면 현대차, 기아차 밖에 완성차는 2개밖에 없어요. 상장되어 있는 것이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부품주 중에는 현대모비스하고 위아하고 만도 이 3개밖에 없다고요. 또 한국타이앤테크놀로지 이렇게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총 6개밖에 없는데 모르실까요? 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알고 계시지만 삼성전자는 IT 플러스 반도체 회사예요. 그런데 온리 반도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SK 하이닉스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를 언제 살 거냐, 얼마나 싸게 살 거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이 돈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이게 차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차트를 무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야 지난 뒤의 흐름이 뭐 이렇게 그 대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실 차트 안에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읽을 수 없는 사람은 후행적이야 라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런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아마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배울 때 그 역사 안에 역사 왜 배워라고 물어보면 딱 2가지였거든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보통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 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트라는 건 그 종목의, 그 시장의, 그 시황의, 그 국가의 패턴, 차트의 시세의 흐름이거든요. 흐름을 통해서 이 종목을 움직이는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트가 굉장히 정교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차트 위주로만 매매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라고 볼 때 종목 고르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티스트의 차트 패턴에 관한 분석, 파동의 특징, 맥점과 방향 캔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앞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할 거야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캔들 차트로 구현되어 있는 차트 안에는 맥점과 파동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승 패턴은 이런 특징이 있어.
하락 패턴 이런 특징이 있어. 박스권장은 이런 게 있어. 라는 걸 여러분께 차트 패턴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매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상승장의 패턴이 경우의 수 4개, 하락의 패턴 경우의 수 4개밖에 없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크게 보면 차트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다고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말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4가지 경우의 수를 상승의 4개와 하락의 4개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장 딱 출발하면 이 패턴은 1, 2, 3, 4 중에 1번 패턴의 상승이야. 1, 2, 3, 4 중에 4번의 상승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내가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여기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차트를 통해서 당일의 시세를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매매의 핵심은 사실은 승률인데요. 중요한 건 사람들은 복리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부자들은 복리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 확정금리가 원금 보장이 되는 것들은 복리 투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수수료 많이 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리 투자는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피의 법칙 아시죠? 복리 투자하시다 보면 머피가 내 친구가 돼요. 제일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리로 깨지는 사람 많이 봤어도 복리로 많이 수익을 내는 사람은 보기가 사실상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승률 80%, 90% 이상을 유지하는 이런 매매로 기대 수익은 10에서 20%만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다는 이런 안정 수익의 매매 원칙을 좀 지키셨으면 해요. 제가 왜 대형주하고 ETF만 주로 거래를 하냐면 저는 중소형주 거래 안 해요. 시총상이 일정 금액 이하 거는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매매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건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다면 그 돈 안 벌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환매로 돌려서 내가 한두 달 한 번씩 샀는데 10%에서 20%, 운이 좋으면 30%도 가고 50%도 가고 100% 갈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목표 수익이 한 번의 거래에 10%에서 20%인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 2년간의 제 성과를 보게 되면은 2년 전에 1월 달부터 트레이딩에서 작년 말까지 딱 24개월 동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번 거래에 10%에서 25% 정도 수익을 냈던 것 같고요. 한 번 매수하는데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매매 한두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매매를 되게 느릿느릿하게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수익률을 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돌아갈 때 수익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거래하는데 짧게 걸리면은 한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길면은 한 달, 2달, 뭐 최장 3개월까지 보유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트 구성 자체가 여러분 많은 종목 하지 마세요. 무슨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무슨 얼마나 부자입니까? 투자 자금 그렇게 많이들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있다고 치면 여러분 최대가 5종목이에요. 종목당 2천만 원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푼돈 짜잘하게 10종목, 20종목 해봐야 돈 안 되거든요. 어떤 종목은 돈 많이 벌리고 어떤 건 마이너스 나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해서 심도 있는 자리에다가 승률이 높은 자리에다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기대 수익을 작게 드세요. 그러면 손해 별로 안 보거든요. 승률이 낮은 자리에서 잔잔잔해서 잽을 계속 날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어퍼컷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잘한 파동 긴가민가 싶은 건 다 버리시고 정말 괜찮다 싶은 자리 노리고 들어서 한 번씩만 드시면 대신에 거기에 나중에 숙달 되시면 저랑 계속 공부 몇 달 동안 하시다 보면 숙달 되실 거거든요. 그럼 말씀드린 자리에 뭐 할 수 있냐면 물량을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비중을 높여서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원금을 키우는 방법이지 내가 긴가민가 싶어서 비중을 작게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봤자 그 수익 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1억에 10%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중 10% 더블 내봐야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이해하실까요? 내가 1억을 다 실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1,000만 원밖에 못 실을 수 있는 자리냐의 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익금은 또 하나 방법은 꾸준하게 인출을 좀 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인출하지 않고 계속 복리 투자를 가다 보면은 내가 10번 하다가 한두 번 실수했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한두 번 실수에 물량이 많은 상태 손실 나버리면 손실금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수익을 꾸준하게 여러분 출금하시게 되면 일정 수익 금액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시다가 가다 보면 장이 되게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급격히 하락해서 야 이제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보이는 자리들이 1년에 몇 번씩 보이거든요. 그때 그동안 많았던 이익금을 가지고 와서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근데 대부분 매매자분들은 복리 투자에서 불리겠다면서 안 뺍니다. 수익금 출금을 안 합니다. 계좌 보실까요? 보면 돈을 버신 분들조차도 출금 내역이 거의 없어요. 생활비 빼고 안 뺍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수익금은 그때그때 차익 실현하면 무조건 빼시고 장이 정말 많이 빠져서 정말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남들 아비 교환하고 야 시장 떨어져서 큰일 나서 다 울고불고 날 때 조용히 씩 웃으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수익 금액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자 언제 내가 뭐를 싸게 살 거야 결정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베팅 금액을 늘려가는 겁니다. 언제냐면 장이 떨어질 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에요. 3개월에 한 번씩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닙니다. 우리는 일정 규모를 유지하다가 장이 한 번 떨어질 때 그때 베팅 규모를 늘려서 수익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벌고 다시 빼고 원금 유지하고 또 장이 떨어질 때 그때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한 번 베팅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왕창 벌고 올라와서 팔고 다시 돈을 빼버리고 일정 금액 유지하고 이게 우리가 잃지 않는 매매의 핵심이다. 저는 17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17년간 제가 살아남아 있고 돈을 아직까지 잘 벌고 있는 이유는 그 자금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팩트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20%를 내가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50%면 굉장히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얘는 원금의 10%밖에 안 돼요. 내가 원금 풀베팅에서 10% 수익 난 거나 아니면 원금 20% 비중에서 50% 수익 난 거나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억 원 베팅했을 때 우리가 1억 원 중에서 20%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에 50%에 1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내가 1억 원 다 베팅해서 10%면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내가 베팅한 비중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이요. 자,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할 거야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야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기업 가치 대비 쌀 때 하는 것이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만들었나요? TV, 냉장고, 가전제품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90년대 중후반부터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갈 무렵 정도가 한참 핸드폰, 뭐 애니콜 그러면서 신나게 제가 삐삐에서 핸드폰 PCS로 넘어가고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세대에 제가 대학을 갔거든요. 대충 나이는 짐작되실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로 성장하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회사였고 지금까지 가전제품이었다면 삼성전자의 값어치는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성장 못했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고 그 핸드폰을 만드는 반도체로서 한 단계 도약했어요. 그럼 얘는 뭐죠? 가치주죠. 왜?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고 또한 뭐죠? 성장주입니다. 왜? 그 가치를 품고 있지만 일정 기간 10년이 지나면 얘가 가치가 실현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또 10년이 지나면 다음 먹거리를 끌고 오는 회사. 여러분 이런 회사는요. 끊임없이 저점 나오면 매수하고 배당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이게 우리가 가치 성장주의 투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97년, 98년도에만 해도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드려볼게요. 제 아는 지인분 중에 그때 당시에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일 잘 나갈 때가 삐삐 회사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래이동 통신이라고 012015라고 하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삐삐 회사가 제일 잘 나가는 통신회사였는데 거기 취직을 하려고 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원서가 다 떨어졌습니다. 왜? 학점도 안 좋았고 학벌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분이 하다 통신사는 가고 싶고 원서를 집어넣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SK텔레콤이에요. 네. 지금 부장에서 이제 임원 승진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분이 지금 들어가려고 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지금도 SK텔레콤이 그 당시에 통신 성장주로서 가치주로서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통신주로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어요. 지금 SK텔레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장주는 뭐냐? 향후의 성장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성이 높아야 되고 순이익의 증가폭이 크게
늘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 또 적정 주가보다 쌀 때 성장에 투자한다. 소위 말하는 주식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하락하는 장에서 사야지 보통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3, 4, 5월일 것 같습니다만 2월부터 5월 사이에 시장이 꽤 큰 폭의 하락을 할 걸로 보여져요. 거의 투매에 가깝고 폭락에 가깝게.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서 이렇게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지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이걸 하나씩 좀 바라가시는 시간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매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냐? 그러면 틀렸을 때 손절치는 기준도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추격하고 무턱대고 아무저리나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미리 정한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손절가를 못 지켜서 나는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물려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게 잘못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들어가실 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진입하기 전에 나는 기준을 세워놓고 진입 전입니다. 진입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얼마에 내가 요 가격대에서 사면은 여기 무너지면 손절할 수 있고 여기만 내가 지켜진다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자리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저랑 종목 상담하실 때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거 뭐냐면 저 종목을 저 타이밍에 샀던 근거가 뭡니까라고 항상 여쭤봐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그 근거와 있어야 기준점에 대한 인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수익도 진입할 때 미리 세워놓으셔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팔겠다. 그래서 손절가와 내가 목표가를 미리 세워놓으시는 게 필요해서 어떻게 잡느냐?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도적 섹터 종목 중에서 종목 고르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 고르기 어렵다고 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섹터는 주도주 섹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올해 2023년도에 제가 뽑은 주도주 섹터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고요. 두 번째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 및 자율주행차, 에너지화학, 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저는 5개를 여러분께 섹터를 드릴게요. 이 5개 섹터를 싸게 사면 됩니다.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싸게요. 언제 떨어진다 그랬지? 올 봄에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봄에 떨어질 때 사놓으셔가지고 짧게는 한 5, 6개월 정도 가져가실 거고 길면은 2년 이상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좌가 많이 불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례 없이 크게 빠지는 장들이 예측이 될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가 정말 쌀 때만 사면 돈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 섹터를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파동일 때 사야 되고 어떨 때 해야 되고를 설명드릴 거니까 한 주에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에서 거래를 해야 수익도 크고 성장도 전망도 높은데 더불어 싸질 때 그때가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도주 섹터에서 우리가 주요 차트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힘센 놈 이걸 먼저 사는 거예요. 1등 종목. 근데 보통 분들이 뭐냐면 1등주 가는 거 보면서 짝짓기 매매라고 2등, 3등주를 사세요. 왜? 1등주가 비싸거든요. 이해하실까요? 예를 들면 1등주가 한 50만 원 하는데 2등주는 10만 원밖에 안 해요. 10만 원짜리 5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5개 사서 10% 20% 가나? 50만 원 사가지고 10% 20% 가나? 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는 꼭 싼 걸 사고 싶어 해요. 싸다고 싼 게 아니라 비싼 놈이 값어치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초보자는 1등 대형주를 사셔야 된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수는 1, 2, 3등 풍차 돌리기 형식으로 돌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고수분들께서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경험치로는 초보나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소형 종목에서 많은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알 정도면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섹터의 안정적인 종목 가지고 10% 20% 벌겠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은 어디쯤입니까? 초보, 중수, 하수라고 말씀드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종목 고르기가 힘드신다면 저는 주도주 섹터에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방법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ETF라는 걸 통해서 거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없지만 좀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ETF는 업종 1등의 대형주 요 2개만 거래했으면 좋겠어요. 자, ETF에는 장점이 뭐냐면 거래세가 없습니다.
주식 거래세가 보통 제가 1억 정도 가지고 보통 제가 주식을 단타를 치게 되면 한 32만 원에서 35만 원. 한 번 샀다가 본전에 팔아도 32만 원, 35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증권사 수수료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각자 다르겠지만 거래세만 약 3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을 그래서 샀다가 본전에만 팔아도 30만 원이면 우리가 하루에 2번만 단타 쳐도 60만 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60만 원 곱하기 20거래를 해보실래요? 한 달에 1,200만 원을 정부에다 세금 납부하는 거예요. 엄청난 애국자입니다. 네, 여러분 애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ETF는 그게 없기 때문에 증권사 수수료만 가지고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훨씬 더 매일 단타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게 없다라는 게 단타 매매자에게는 ETF가 주식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도주 테마 개별주를 사도 내가 산 종목만 적게 오를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표 종목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이 네 개가 대형주 중에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SK 이노베이션 샀는데 SDI가 더 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샀더니 LG 화학이 더 올라가. 그러면 화딱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섹터가 모조리 뭉쳐져 있는 ETF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번 종목이 올라갔는데 2번이 떨어져도 이 네 개의 종목이 뭉쳐져 있는 ETF가 있으면 얘가 주도적으로 꾸역꾸역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면서 계속 가요.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좀 떨어져도 얘가 올라가는 걸로 이 ETF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종목 고르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ETF 섹터 ETF를 우리가 건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고 파는 타이밍 이것만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예,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할 때 어느 종목을 선택할 거냐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종목 못 고르겠으면 나는 주가 상승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만 사도 우리가 12,000원대 사서 15,000원대까지 올랐거든요. 20% 이상 수익이 나요. 그럼 종목 안 골라도 충분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다음에 인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거예요. 주가가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빠질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인버스를 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버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의 30%가량의 수익을 줘요. 주가 30% 빠져서 남들 울고불고 할 때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내가 상업용 오피스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할까요? 뭐 몇백억씩 몇천억씩 하는 건물 살 돈 그만큼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이 종목은 재밌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줘요. 우리 상가 건물 사면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나오잖아요. 월세 나오는 걸 저한테 배당금을 줘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거래하는 종목, 현재 보유했거나 팔거나 거래해온 종목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차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얘가 자동차 ETF 안에 기아차 있죠? 현대차 있죠? 모비스 있죠? 한원 시스템 있죠? 만도, 위아, 그다음에 금호타이어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따로 고를 필요가 없어요. 자, 자동차.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저점 나올 때 사고 파는 타점만 아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편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자, 미디어 컨텐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종목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 SM, JYP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종목 고르려고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볼 때 그 산업이 쌀 때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ETF에 대한 얘기들을 앞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증권사 교육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ETF는 증권사 MTS나 STS에 가시면 파생상품 ETF, ETN 거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르시면 사용하시는 해당사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ETP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내시고 1시간 정도 들으시면 이수번호가 떠요. 이 번호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에다가 코드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자,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사이트를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여기는 한국금융투자협회라고 하는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교육이 있거든요. 누르시고 여러분 들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관한 얘기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이제 무엇을 사고 파는지 말씀드릴 때 저 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고 파는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잃지 않는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첫 시간부터 굉장히 꿀팁들을 위주로 알려주셔서 저도 열심히 받아 적었네요. 우리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지 내용 살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자리 7789님께서 보내주신 상담인데요. 코덱스 반도체 23,500원에 30% 정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까 우리 반장님께서 왜 어떤 종목을 이제 상담을 받을 때든 왜 그 시점에 샀는지가 중요하다, 이유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난 12월경 반도체 업황이 저점이라는 기대감에 장기적으로 저는 보고 들어갔습니다. 약간 수익이 나긴 했는데 반도체 업황 정말 믿고 더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나름 투자에 대한 뭔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해볼까요, 반장님? 자, 코덱스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 업종 전반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는 보통 2년 내지 3년 사이클로 주기가 돌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반도체가 죽는 사이클이었고 올해까지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반도체는 늘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고하저일 것 같아요. 연초에 올라갔다가 왕창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그래서 반도체는 보통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으냐면 9월 달에서 11월 달 정도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사셔가지고 내년을 넘기시면 내년도에 꽤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사신 가격 정도는 약수익권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 시장이 떨어질 때 제가 신규 매수를 말씀을 아마 드린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떨어질 때 한번 사서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올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9월에서 11월 정도에 다시 떨어지면 그때 사가지고는 내년에 좀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내는 전략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도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 상담을 주신 분에 한해서 자세한 전략을 또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4953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게 사셨어요. 53만 1,000원에 공략을 하셨고 1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충분히 조정받은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연말에 들어갔다가 물렸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테슬라 이슈도 있던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떡하죠, 반장님? 사실 종목을 보실 때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사실은 월봉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작은 그림 들어가야 큰 그림이 보일 텐데 자, 먼저 월봉을 보실게요. 얘가 지금 2021년 1월 달에 상장되면서 최고가가 59만 7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떨어졌을 때 35만 원이니까 고점에서 한 반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 앞전 고점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62만 9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다시 떨어질 때 과연 얘가 바닥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제 한번 손을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고점에서 저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질 때 앞전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절반 정도 하프라인이라고 보통 제가 부르는데 고점과 저점의 이 움직임 폭이 만약에 10,000원이고 20,000원이라면 진폭은 10,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절반 정도면 한 15,000원 정도일 거예요. 그 가격을 지키고 있다면 매수해서 반등이 가능하지만 이 바프라인을 만약에 깨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사실 매수 접근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보실게요. 35만 원에서 62만 9천 원이면 대략 절반 정도가 한 28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절반 축을 한번 계산해 보셨을 때 얘는 30만 원 초반 정도까지가 바닥이 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주봉을 한번 보실 때 얘가 떨어질 때 저점이 얼마냐면 42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고점의 저점을 생각할 때 절반 축을 지키고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쁘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지금 물려 계시는 그 가격선을 보시게 될 때 53만 원이라고 한다면 얼마에 사신 거냐면 저 위에서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충분히 조정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마 요쯤이신 것 같은데요. 12월쯤 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얘가 여기서 내려올 때 최대 내려오면 35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가 저는 최대폭의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얘를 언제 살 거야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한두 달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그 안에 올라와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신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본전에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내려온다 그러면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을 사자고 이야기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업종 중에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 세 개가 가장 업종이 제일 좋은데 그중에 성장성과 가격 탄력과 미래 가치의 비율에서는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사실은 우리가 투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이라면 이 두 종목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얘네들은 5년을 보고 10년을 보신다면 떨어질 때마다 모아놓으셔서 그냥 내가 적금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종목이에요.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좀 비싸게 산 건 속은 상하지만 비중만 높지 않다고 한다면 떨어질 때 꾸준히 모아놨다가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저는 올 봄에 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정리해 두셨다가 쌀 때 비중을 좀 실차는 거고요. 그 쌀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가격이 언제인지 모르시겠으면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언제 공략하면 좋을지 그 타이밍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반장님과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반장님 첫 시간은 좀 예고편 같은 느낌이잖아요. 앞으로 더 달리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첫 시간 소감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잘 알아들으셨을까요? 일단 제가 정신이 없네요. 네, 이게 첫 시간의 묘미죠. 그렇다면 내일장 저희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내일은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내일과 모레는 사실 명절 앞두고 있는 그렇죠. 물량이라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 주식들을 정리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명절 이후에 저는 장을 하락을 봐요. 그래서 짧게 반등 나왔다가 무너지는 폭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이제 제가 저희 노란톡방에다가 요 한 며칠 어제 그제부터 말씀드렸던 건 이제부터 인버스라고 하는 252670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ETF 교육을 안 받으시면 주문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받으셔서 1시간이면 되니까 받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낼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거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하다가 2월, 3월 넘기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서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시면은 떨어질 때 내 주식만 살 종목 없어서 물리고 이런 상황 생기실 수 있거든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교육을 이수를 해서 ETF 거래 가능하거든요. 미리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뽐내보면서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반장님과 첫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반장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주식반장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도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